지금부터 P4G 정상회의 결과 및 COP26을 향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영입니다. 오늘 세션을 맡은 진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 본 세션 주관 기관인 외교부 김창수 녹색환경 외교 과장님께서 세션 관련 영상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cellencies, colleagues.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저질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 세션은 P4G 정상회의 결과와 COP26을 향한 노력에 관한 아주 특별한 세션인데요. 오늘 주요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1개월 전에 P4G 서울 서밋이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P4G 서밋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COP26을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총회 이사회 의장님 방기문 의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축하 말씀해 주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님, 패널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포럼 부대 행사인 P4G 정상회의 결과와 COP26를 향한 노력에 관해 우리가 논의하는 이 세션에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사님께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P4G 서울 서밋을 지난달에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P4G 서밋은 상당히 시적절한 회의였습니다. 자, 2021년은 우리가 기후 액션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어가는 해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P4G 관련해서 제가 여러 회의에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 GGGI의 총회 의장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P4G 서밋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면 파트너의 다양성을 둘 수 있을 텐데요. 수십 명의 세계적인 리더와 각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한 점은 우리가 이제 기후 액션에 있어서 모멘텀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많은 변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 그리고 한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도 많은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탄소 중립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의 한국의 미래의 역할에 대한 그 기대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있어서 한국은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년여 전에 WHO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3월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사실 세계는 그린 회복 패키지라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작년에 많은 변화를 추구했는지를 보면 제가 상당히 흡족한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에 넷투 제로에서 최근에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바 있는데요. 정말 훌륭한 발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차원에서 기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COP26 회의 전에 관련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엔과 EU와 함께 같은 여정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ODA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에 비해서 GDP 대비 비율로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현재 평균 OECD의 국가 평균 비율로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린 ODA가 앞으로 40% 정도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린 뉴딜과 공유국들의 의지와도 또 일맥상통하는 행보일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한계에 도전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분발해야겠다는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적하는 어떤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입니다.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적인 COP26에서도 이러한 행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성공적인 개최를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연사님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4G의 워싱턴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 P4G 이니셔티브에 참석하신 분들이신데요. 오늘은 이에너님, 먼저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한대 크루즈, P4G 사무국장님이십니다. 2021년은 행동에 기반된 행위였습니다. 저희는 그린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P4G 또 이 야심적인 회의를 또 개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또 보여주신 또 야심치 않은 또 의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67명의 또 리더님들과 그 다음에 정상급 또 고위급 인사들 20개국 이상의 국제기구 수장님들께서 참석하신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또 대사님, 그리고 유엔의 또 기후특사님,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또 다양한 P4G 또 이제 고위급 인사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장에 기반한 또 접근 방식을 저희가 또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P4G는 개도국을 전환의 중심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를 구축해가는 것에 저희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는지 논의하였습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들은 어떻게 하면 그 전기 버스를 운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또한 그 탄소를 중립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덴마크, 콜롬비아 등에서 제로 이미션을 위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 의지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향후 또 해양 또 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 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수소와 관련된 또 시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를 또 어떤 식으로 보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의 또 그린 뉴딜 정책이 또 이와 또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또 교훈을 또 공유하고 또 저희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 퓨처 위크는 저 계속 지속이 될 건데 제수 포럼을 또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의견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는 또 매우 중요한 50개국 이상의 또 국가들이 파트너들이 참석을 하는 또 이런 협의체로 저희가 함께를 했는데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또 그 이외의 지역에서 또 함께 하면서 또 의견을 교류하였고 그리고 덴마크, 칠레 그리고 한국 등이 그 미래형 수소 경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분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세션에 있어서 저희는 그린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경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린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떠한 식으로 펀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각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2020 COP 26 그래서 저희가 함께 논의를 했던 제로 그 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저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저희가 또 야심찬 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4G는 COP 26으로 향하는 저희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과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의견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COP 26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의 노력이 투자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는 현재 투자자들을 위한 또 그 세션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다 함께 또 더 많은 파트너십을 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량과 물,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올해 말이 되면 우리의 우리가 또 콜롬비아의 P4G 제3차에 또 있을 회의에서 저희가의 결과를 지금까지 성과를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함께 국가와 민간의 협력하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린그로스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네트 제로에 대해서 이것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이 해에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노력을 공주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엔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토론의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이시죠. 유현철 대사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P4G 서울 서밋 준비위원회의 위장으로서도 지금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정말 메아스터로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성공적인 P4G 회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 유현철 기후변화 대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창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장으로 함께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오늘 훌륭한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한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다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아이너 옌센 덴마크 주한 덴마크 대사님 지난 회 P4G 회의를 개최한 국가죠. 덴마크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옆에도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콜롬비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 여기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데요.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님, 그리고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윤산자 수렌 녹색기후기금 대외협력국장님, 오늘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훌륭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두 개의 라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시작하고요. 자, 두 번째 토론에서는 좀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각각 질문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각각 토론자분들의 개인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토론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파리 협정을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올해 유엔의 기후변화, 기후정상 이후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과 그다음에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에 피포지 서울 서밋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지금 현재 많은 여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피폴주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이러한 노력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피포지 서밋 이후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각각 모든 토론자분들께 5분 정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엔철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선은 한국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피포지 서울 서밋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현철 특히 기후대사님 훌륭한 팀과 이렇게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올해부터 이러한 컨퍼런스 특히 네덜란드에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을 저희가 봤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진척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기후변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각각의 국가들이 앞으로 좀 더 전략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자는 어떠한 합의가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COP26 회의가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한국의 그동안의 많은 이러한 진전에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 1년 영화 한국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린 뉴딜이 작년 여름에 선언이 되었죠. 그린 이니셔티브 펀드가 약 40%의 펀딩이 되었고요. 그리고 넷제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사실상 이러한 넷제로를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상당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탄소,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언을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전히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변화는 상당히 두드러지고요. 피포지 서밋에서 또 한국 정부는 앞으로의 좀 더 의지를 제고해서 40%라는 어떤 목표를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 것은 맞습니다. 많은 노력을 지금 1년여 만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COP26으로 가는 올해 말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이 회의로 가는 우리가 많은 여정에서 많은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자, 이러한 참 여정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국제적인 플랫폼, P4G가 그런 국제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고히 했는데요.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뭔가 이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깨끗한 물이나 깨끗한 공기나 아니면 어떠한 식품에 있어서 보안, 아니면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전체적인 자원의 재활용.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P4G가 과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3년 전에 코펜하겐에서 우리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하였죠. 첫 번째 서밋이 덴마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2개의 국가가 처음에 같이 함께하면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함께 지금 여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50여 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우리가 또 확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해운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P4G가 이제는 좀 더 안정화된 단계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리더가 이런 P4G 서밋에 7개 국가의 리더들이 또 참여를 하셨었고요. 앞으로는 가상회의를 통해서도 P4G 서밋에 이렇게 가상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적인 지도자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미 50여 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000톤의 어떠한 CO2를 절감하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한국 정부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P4G 서밋 이후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제 친구 콜롬비아도 네덜란드에도 지금 카를로스 대사님도 계시고요. 한국과 이러한 측면에서 협업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서밋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긴밀한 협업 체제를 저희가 유지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미 사실상 한국은 이러한 국제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행보를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탄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자 이러한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의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그린 섹터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섹터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너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이 P4G 정상회의에서의 노력을 또 취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회담에 있어서는 67개 국가가 참석을 한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국의 또 역할을 또 강조할 수 있었고 또 어떤 협력의 중요성도 저희가 또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대사님이십니다. 저 P4G의 세 번째 국가 기최국이죠. 네, 대사님.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에 또 이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시나리오가 올해 한국이 또 이제 제시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P4G에 적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0, 70년 전만 하더라도 71년 전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개발을 주도하였고 그리고 특히 세 가지 축에서 그러했습니다. 교육, 디지털 혁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국제적인 또 폴리시 정책을 또 조치했습니다. 그린 그로스라고 또 정책적인 또 이
그 이행을 하였는데 이것은 GCF 그리고 GSGGI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이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향후 1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덴마크에서 1차 회의가 있었고 지금은 2차 회의를 저희가 한국에서 했습니다. 저렇게 저희가 코로나를 관리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회사의 회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플랫폼이 서울이 이게 주도한 이 플랫폼이 이노베이션, 혁신과 그 다음에 entrepreneurship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했고 이거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들을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1월에 제일 1위 이 분야에서 디지털 분야에서도 1위를 또 이렇게 또 디지털 혁신 부분에 있어서 1위를 또 꿰찬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축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P4G란 정상회담이라는 플랫폼은 저희 행동 기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속 가능한 또 기업가 정신을 잘 발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P4G 정상회의를 통해서 민관의 협력을 더욱더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호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P4G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P4G 개최 국가로서 이렇게 훌륭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토론자 분을 모시겠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영국의 사이먼 스미스 조한 영국 대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요. 접속이 되어 계실까요? 자, 영국 대사님, 조한 영국 대사님, 사이먼 스미스 대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음소거를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유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P4G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본 행사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P4G는 앞으로도 민관 파트너십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행동을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상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기술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정부도 있고요. 이것은 어떤 현실적인 또 문제일 거겠죠. 그래도 산업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P4G 같은 서밋을 통해서 정부와 어떠한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함께를 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향을 우리가 앞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적인 컨퍼런스가 되어야 됩니다. 포용적인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앞으로 올해 말에 COP26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 그동안의 공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의 정부에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많은 어떠한 금융이나 아니면 어떠한 교통, 어떠한 무역 관련된 이런 부처 모든 이러한 관계 부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부의 부처가 함께 해야만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 COP26 회의에서도 자,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아주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COP26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한 이러한 행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 지금 개발국가의 석탄 발전소 같은 문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스코의 지금 CEO께서도 이 철강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저탄소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 새로운 그린 수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고요.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의 회장님께서도 탄소 중립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대사님께서도 석탄 발전소가 지금 상당히 많은 석탄 발전소가 충청도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데는 그 의지를 저희한테 확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저는 공동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방향성이 상당히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분명히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후 지금 1.5도 이하로 지금 상승률을 낮추는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전을 만들면서 유대사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는 사실상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짜 좀 더 많은 것을 해야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을 사례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야심 2050 넷지로라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빌딩이나 아니면 중공업 부분에서도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2020 넷제로의 이러한 궤도에 있어서 저희도 또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기문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NDC가 다시 계속 개정되면서 넷제로와 좀 더 일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먼 대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이 이 지난 P4G 정상회담을 또 디딤돌로 활용을 해서 COP26이 영국이 이제 글라스고에서 지금 11월에 개최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 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GGGI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원 사무총장님 프랭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또 관계하자는 분들, 그다음에 김창수 녹색환경외교 과장님과 그리고 또 지금 하고 계신 또 많은 일들, 그다음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다음에 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또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많은 연사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P4G 한국 서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많은 이제 연사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코로나를 또 이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기후 재건에 있어서도 또 그리고 또 기후 탄소 배출량 제로를 향한 이 노력에 있어서 경주를 해주신 것에 굉장히 또 인상적이고요. 또한 이것은 국제기구의 또 일환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P4G에서의 저희가 이루었던 파트너십은 한국이 하나의 그냥 국가일 뿐만 아니라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민관층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변 국가,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들과 또 같이 이제 민관과 협력해서 이 부분을 또 이제 공유를 하고 또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들 아직까지 이제 그 강력한 기후 변화, 기후 행동에 대한 지금 그 구체적인 약속을 많은 다른 나라처럼 하지는 못했는데 한국이 또 가교국으로도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민관과의 협력을 또 선도해주면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문 대통령님께서 한국이 그린 뉴딜 펀드에 대해서 신규 기금 공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본보기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비용이 지금 500만, 1년, 연간 500만, 신규 지금 펀드를 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연 500만 불 가량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것을 활용을 해서 또 저희가 또 클라이밍과 관련된 다양한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가 많은 또 그 자금이 필요한데요. 또 여러분 많은 나라들의 기여가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클라이맥 기후 행동을 더욱더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가 한국으로부터 바톤을 물려받고 제3회 P4G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에 기쁜 마음이고요. 굉장히 아직까지는 저희 멤버 회원국 중에서는 신생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저희의 또 강력한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잘 개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콜롬비아가 GGGI는 또 협력을 통해서 또 그 콜롬비아, 노르웨이 그리고 글라스고 등과 함께 또 영국 등과 함께 그린 뉴딜 또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을 저희가 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그동안 그 녹색 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한국과 콜롬비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연사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4G 정상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기반으로 더욱더 녹색 재건에 있어서 많은 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니셔티브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아직도 조금 소극적인 국가들, 아직까지는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신 국가들, 그리고 작은 소규모 국가들, 그다음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또 왕성한 또 참여 좀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정 국가들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콜롬비아가 이제 P4G 정상회담 제3회를 또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이제 코프 26 이제 정부의 정상회의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불러 넘기겠습니다. 프랭크 대사님, 프랭크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주주지 아이에게 우선은 피포지 선포적인 피포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주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싱크테크, 두 배 액트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지 아이가 사실상 500만 달러의 US 달러의 연간 이런 지원금을 앞으로 향후 5년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오윤 산자 수련 녹색 기후기금 대외 협력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대사님들. 우선 한국의 대사 여러분들께 유현철 대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팀에게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기후와 어떠한 환경이라는 어떠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일스톤, 앞으로의 향후의 10년을 위해서 새로운 마일스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한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130여 국가에서 사실상 전 세계적인 기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여 전만 해도 파리 협정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여부는 불확실했습니다. 넷제로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피포지와 같은 플랫폼이 미국의 기후변화, 그다음에 어댑테이션 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뿐만 아니라 어떠한 펀드를 통해서 COP26 이후로도 앞으로의 여정에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넷제로로 가는 어떠한 에너지, 우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개도국을 포함해서 또 많은 취약국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또 공공적인 지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유 대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질문에서 한국이 앞으로 피포지 서밋 이후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이런 의지를 실질적인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 탄소 배출이라는 성과를 우리가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어떠한 자금뿐만 아니라 어떠한 혁신과 투자를 우리가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GCF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년간 우리가 140여 개 국가와 함께 많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지금 개도국에서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 우리가 투자를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회적인 포용성이나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인 포용과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가는 이러한 혜택을 공동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는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개도국에는 어떠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빠른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산업화나 IT 아니면 인터넷 속도 디지털화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선언 역시 많은 개도국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녹색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의 리더십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대내적으로 넷제로 선언을 이행을 하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 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리더십 역할은 개도국의 이러한 전환을 도모하는 개도국에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했을 때는 GCF나 아니면 GGI, 그 다음에 P4G 같은 훌륭한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GCA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후변화 기금을 관리하고 이제 조달하는 데 가장 큰 국제적인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83억 달러라는 이러한 대대적인 자금이 GCF를 통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새로운 이러한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에 이러한 기금이 사용될 것입니다. GCF 자금이 이렇게 이용이 될 텐데요. 한국이 하나의 올해 개최국으로서 어떠한 재정적인 기여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GCF에 약 300만 달러의 직접적인 자금을 기여하셨는데요. 실질적인 개최국가의 기여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저탄소 국가로서의 사례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탄소 중립에서의 우리가 국제사회는 이러한 탄소 중립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반드시 인지할 것입니다. GGI나 GCF나 P4G 이후로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140여 개의 이런 개도국들이 배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ODA 역시 이러한 개도국 지원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윤선자수는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이 지난 했던 또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개도국을 돕는 역할, 지원하는 역할, 특히 기후 변화와 기후 행동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저희는 이 부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GGI와 GCF와 협력을 해서 개도국 지원을 또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든 또 토론자님들 이 일반 질문에 답변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한국과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노력이 또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저희 덴마크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덴마크 대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후 행동을 향한 또 트렌드는 비즈니스 측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또 변화를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이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녹색 또 이 액션, 이 이니셔티브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민관의 협력 측면에 있어서는 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 대사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물론 몇 가지 저희가 이제 난제들이 있는데 한국과 또 덴마크에서 또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를 한번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후 변화는 곧 이제 없어질 문제 아닌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 중요성, 심각성이 기업 측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고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린 프로덕트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부터 과거에는 그 기업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막 집중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시점 시간이 지나면서 관점이 변하면서 그린 프로덕트가 나오고 또 그 관련된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린 에너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덴마크의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25년 전에는 저희 전력 그리드에서 지금은 70%까지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이거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것을 또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여러분의 국가에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것,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이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의 친환경 에너지만을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던 국가들이 좀 사실 맞습니다. 많은 국가들과 같은 경우에서는 차 배터리가 또 필요한데 이 배터리를 그 에너지로만 하겠다라고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BMW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 LG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이제 그 배터리 관련된 또 이제 공장을 또 이제 설립을 하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데 있어서 기업 측에 있어서 이런 또 제도적으로 친환경적인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이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제약들이 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덴마크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한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규제나 이게 정책 차원에 있어서 이것을 한번 친환경적으로 녹색 기반을 두고 녹색을 키워드를 두고 이것을 한번 한다면 여러분 다른 이제 기업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덴마크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풍력이 지금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50%의 그 그린 에너지가 50%가 아니면 저희의 에너지원의 50%가 풍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던 해상 풍력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요. 덴마크에서는 규제 측면에서는 원스톱 숍을 저희가 지금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펌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래서 바로 한 차원에서 원스톱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정책적인 이제 이런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 민관 측면과 또 함께 또 협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또 다양한 녹색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민관의 협력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P4G 정상회의에서도 확인을 한 바이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공감을 하였었는데요. 덴마크의 제조업자들은 해상 풍력 관련된 이제 발전소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코도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이제 에스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의 원래 석탄 화력으로 이제 이것의 전력을 공급하다는 것은 10년 내에 친환경 에너지로 저희가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한데요. 저희가 지금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 전역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지금 이제 친환경 이제 그 이니셔티브가 잘 지금 되고 있어서 해상 풍력 관련된 농장들이 지금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단순히 친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해상 풍력에 있어서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을 이 방향 속에서 나아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또 덴마크에는 이스버그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곳에는 이제 터빈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상 풍력의 40%가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만약 이와 같은 것이 군산이나 울산이나 한국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일자리도 또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권 자체가 친환경 지역으로 또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60%에서 70%의 민간 부문에 있어서 60에서 70%가 또 그 민간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출에 있어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의 이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덴마크는 해상에서의 에너지 발전소를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아일랜드는 이곳에서 해상 풍력 터빈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지금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영국과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12개에서 15개 에너지 아일랜드를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리고 아시아들은 600기가와트의 이제 에너지 아일랜드 이제 발전소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아시아권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데요. 그리고 이것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저희는 더 이상 덴마크에 있어서는 더 이상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소를 더 이상 이제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이너 주한 덴마크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덴마크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그린 관련된 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안 까이사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포지 서밋의 회원 국가로서 콜롬비아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넥스트 피포지 서밋의 어떠한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피포지가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글로벌한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023년에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에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회와 관련해서 피폴지 우리가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전 세계는 새로운 과제, 여러 가지 어떠한 식량 안보 문제,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자, 이러한 문제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대륙입니다. 사실상 다양한 어떠한 아태평양에 많은 인종들이 또 모여 있는 곳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대륙으로서 농업이나 농업, 생산물에 있어서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별한 국가입니다. 콜롬비아가 라틴 아메리카 유일하게 2년 전에도 오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콜롬비아는 사실상 아마존과 아니면 오리나키아 지역을 인접한 곳인데요. 오리나키 지역 같은 경우는 GGG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GGI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이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메타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농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나리뉴에서도 GGI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런던의 보타닉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농산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콜롬비아라고 본 바 있습니다. 아마zonas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코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GCF의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소니아 전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과 경험, 한국과 덴마크, 콜롬비아 세 개의 국가의 경험을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파트너십을 또 콜롬비아와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지식을 최대한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술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이오 경제가 저희한테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파트는 향후 2년간 하나의 트로이카 시스템으로 우리가 체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콜롬비아는 하나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덴마크와 한국과는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라스고에서 논의된 어젠다를 포함해서 우리가 액션 플랜, 특히 우리 국제협업에 관한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국 간의 이런 액션 플랜을 통해서 협업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안 카르로스 대사님, 의견 감사합니다. 네, 라틴 아메리카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로이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피포지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을 보다 더 많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도 다음 개최국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아갈 방향, 그린 소사이어티를 향한 저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먼 스미스 대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국에서는 최근 성공적으로 G7 정상회담을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쿠프 26이 이제 글라스고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코노월 G7의 성과와 그다음에 이것을 또 기반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콧 26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좀 간결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G7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도출한 중요한 것은 의지였습니다. 참가국들의 의지를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프 26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또 저희가 도서를 또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이제 웹사이트에서도 이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7 서밋은 그 공감하는 이제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1.5 라는 그 기후 변화 온도를 1.5로 맞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합의를 이뤘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NDC에 대해서 7개 국가가 또 이게 의견을 표명을 하였고 네트 제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국가들이 또 상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 10년 동안 또 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라는 또 의견들을 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COP26까지 이것을 의견을 이제 공식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또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생물 자원 보호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자연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뿐만 아니라 또 그 녹색 관련 기금을 보다 더 많이 저희가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개도국도 스스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또 다양한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받아서 또 실질적으로 또 이행을 또 도출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우리가 다 함께 어떤 식으로 의지를 좀 더 보다 더 이걸 도출해낼 수 있는지 한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2025년까지 녹색 이니셔티브를 또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G7에 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야심찬 또 의견을 주셨는데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또 지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은 의지와 다른 그 국가들의 의지 표명과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런 이니셔티브가 그리고 구체적인 의지를 전 세계적인 많은 국가들에서 이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면 이것은 글라스고의 이제 코프 26의 성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스 협력에서 협정에서 저희가 이미 의견을 공감을 한 것을 저희가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먼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COP26 회의를 향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어떠한 자금 조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윤 산자수렌 대협력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여러 기후변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정책과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의지를 실질적인 어떠한 액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유 대사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두 번째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어떠한 경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수치를 보면
약 10조 달러가 최근에 이 자금이 선언이 된 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자금의 약 30%는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13%가 13% 특히 약 20%의 자금이 14조 달러에서 20%의 자금이 이러한 그린 부분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유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자금을 동원할 것인가, 특히 개도국의 참여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인지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개도국들의 이러한 기회에서 약 23조 US 달러 그리고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약 18조 달러의 어떠한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여러 지금 민관을 포함해서 어떠한 사실상 전체적인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적인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어떠한 투자를 이러한 자금에 있어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OECD 국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자본적인 투자가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우선 우리가 뭔가 풀어주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최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민관 투자에 있어서 이 규제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서치 데이터를 보면 SDG 같은 경우에 아니면 파리 협정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한테 닥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적인 기관에서 GGGI 역시 마찬가지고요. 뭔가 긍정적인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녹색 그린 회복, 특히 NDC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정적인 부양책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나 어떠한 재정적인 상품 그 자체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GCF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점적인 과제로 이미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인스트루먼트를 이미 도입을 했는데요. 앵커 투자나 어떤 보증 제도를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떤 블렌디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민간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가장 특히 취약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가 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윤산자수렌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과 많은 여러분들의 그린 이니셔티브와 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GGGI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GGGI의 트래크 레코드를 작년을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특히 궤도국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다라는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궤도국과 또 함께해서 궤도국에서의 정책이나 이제 비전에 있어서의 좀 변화 혹은 전환을 좀 감지하신 바가 있는지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범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발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일반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시민 또 운동가로서 저는 영국 대사님께서 G7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또 그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된 또 많은 또 의지를 표명한 국가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린 레볼루션, 그린 혁명을 또 선도한다라는 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담론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제1 최우선 과제는 사실 기후가 아닙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지금까지 코로나의 이제 대처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역량을 보여준 한국과 같은 경우에서는지 모르겠지만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상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확한 인사이트가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국가를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최우선 과제는 그들에게 그 이행이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고용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린 뉴딜을 지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많이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회원국들과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고용은 그 클라이밋 액션과 연계를 했을 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린과 관련된 이제 녹색 재건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녹색 기술을 또 활용한 또 다양한 일자리들 창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은 사실 민간 측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도 저희가 협력이 중요한데요. 멕시코 정부가 또 그린들이 그 지난해 EU에서 또 시행했던 것을 멕시코에서 지금 참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나피움이라고 했을 때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이런 국가들의 은행권과 또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용어들을 그린 파이낸스라는 용어를 저희가 도출을 해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민간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런 GCF의 또 그것도 아니면 그린 ODA 등의 자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민간들의 민간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도출된 또 이제 이런 수치들도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가장 선도적인 역할, 이제 최전방에서의 역할은 이제 민간 부분, 민간 기업들에서 그다음에 은행권에서도 주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관 협력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국제 기구에서는 클라이밋 파이낸싱과 자금 마련과 그다음 민간 기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위험을 또 감수를 해서 또 이런
1.5도씨로 억제를 상승도를 억제한다라는 저희의 의제에 저희가 이것을 실행 옮길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수소 또 수소를 활용한 또 기술들이 인도네시아나 라오스 등에서도 또 수소 또 전력과 관련된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몽고와 같은 국가에서도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린 수소 국가라고 하면 한국이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타 국가들과 나눔으로써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있고요. 제가 이와 비슷한 주제로 다음 주에도 하나의 회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은 이제 개도국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낙관적인데 피포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리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개도국들도 그 기린 뉴 딜이 이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랭크 사무총장님, 지금 개도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간을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6월 18일에 제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로 임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왔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피폴지 서밋이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첫 번째 회의가 있었고, 지난달에 한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대부분의 전체적으로 환경, 외교 분야에서 제가 많은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변화를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유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특히 여기는 많은 토론 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서로를 자극하면서 목표를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드리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흥미로운 여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다음 차기 피포지 회의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매진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주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줬고, 앞으로도 더욱더 한국을 포함해서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우정과 그리고 신뢰, 저희 팀에 보여주신 신뢰와 우정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협업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Please give a big applause to today's speakers. 다시 한번 모든 연사분들과 토론자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로써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안보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에서 주관하는 UN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의 성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피포지 정상회의 결과 및 COP26을 향한 노력의 세션이라는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